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CPI 지수는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며 4.2%가 발표됐습니다. 13년 만에 최대폭이 발표되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금리의 혜택을 받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악재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 전일 나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2.67%, S&P 시장도 마이너스 2%대, 다우지수 1.9%대 급락 마무리했습니다. 또 변동성 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 역시 26%나 급등 마무리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것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 보였는데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본 증시와 대만 증시까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오늘자 우리 시장 대응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 보낼까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최충성 위원님, 그리고 허반석 위원님, 김선현 위원님 함께하고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신다면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종목명과 비중 보내주시면 우리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위원님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주유소 포트폴리오 정재훈 위원님의 현황입니다. 현재 도화 엔지니어링이 8% 수익률 올려 세우고 있고요. 오리온 홀딩스가 4.4% 수익률 창출하면서 시장 종목들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재훈 위원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왔는데요.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위원이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유소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하고 왔는데 오늘자 시장에 대응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 세워주실까요? 그냥 보유입니다. 그냥 보유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좀 본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언급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의 하락은 사실 국내 쪽 요인보다도 해외 쪽의 좀 요인이 더 컸습니다. 어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IT 쪽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좀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어요. 시장 자체가 밀려내렸는데 대만 가권 지수가 어제 장중에 8.5%까지 밀려내렸습니다. 그래서 TSMC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요.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 이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대만 지수가 급락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이 한국 시장까지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 오늘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2%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미국 시장이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가 넘는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수급 체크를 좀 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와 그제 외국인 쪽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I 테크놀로지가 상당 부분 3조 원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포인트는 IT 쪽 섹터에 있어서 이 매도 부분들이 좀 멈추는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도 체크를 좀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제 이 저점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120선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SK 하이닉스는 12만 원짜리가 깨졌다는 얘기는 11만 원짜리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추이 바닥을 뭐 어디로 체크를 하는가 이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점진적으로 이 7만 5천 원짜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뭐 저가 매수를 뭐 진행한다 뭐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IT 섹터가 어제 이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큰 폭으로 밀렸었어요. 그런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IT 대표주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물 수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장비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물 수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경기 민감 주죠. 철강 쪽이나 화학, 건설, 정유 뭐 이런 산업재 쪽 섹터들은 순환매가 좀 계속 나올 건데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철강주들이에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컨센서스 상향 조정 종목분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 뭐 동양생명이라든가 KT, 그다음에 뭐 코오롱 글로벌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컨센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니까 여기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가택이라는 기업도 있죠. 뭐 이런 종목분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개선주들은 첫 번째는 만두예요.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21선 기준으로 해서의 분할매수 포인트는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유초나락입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단기 박스 권역이니까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 21선 부분까지 밀어주면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5월 13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반도체 칩 부족 사태와 인플레 우려가 맞물리면서 기술주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시장입니다. 전일 창투사 관련주와 두나무 관련주도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나왔고요. 또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세 유지해준 종목은 바로 사료주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송유관 가동 중단 사태와 수요 회복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66달러까지 상승했으며 관련주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전일 달러 인덱스와 미 국채 금리까지 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의 수급 잘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자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하락 출발합니다. 모두 1%대 이상 하락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3% 가까이 내리면서 11만 6천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8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7만 8,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화학은 84만 7천 원 선, 삼성전자 우선주는 7만 2,100원 선, 삼성바이오로직스 84만 5천 원 선까지 내려가면서 모든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마찬가지로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3% 넘는 하락세 연출하면서 10만 9,5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삼성 SDI가 2.84% 떨어집니다. 61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마찬가지로 1.75% 하락하면서 33만 7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약한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우리 지수 강하게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1.64% 빠진 3,109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시장은 950포인트 깨고 내려가면서 9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역시나 급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서 3.42% 급락 나오면서 5,90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16만 6,800원 기록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가 3% 가까이 하락하며 4만 9,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그나마 선방을 해주는 모습인데 그래도 2%대 하락률 보여주면서 각각 10만 9,300원 선, 12만 8,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확인하시죠. 네, 알테오젠에서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3.38% 떨어지면서 7만 1,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HLB 1.56% 떨어지며 3만 1,600원, SK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1.92% 떨어집니다. 31만 1,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 종목들 1%대 이상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자는 최충성 전문위원인데요. 그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최충선 전문위원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크리스 FNC가 16.67% 끌어올리면서 목표가 도달하고 있고요. 젠큐릭스 역시 5%대 수익률, 우리금융지주도 2%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충선 전문위원의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 일단 오늘자 시장에서도 대응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크게 급락 출발했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이 내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주유소 포트폴리오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작전 세워주시고 또 오늘 장중 특징주까지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인플레 우려감이 좀 반영을 하고 전일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천막에 좀 매매하시면 되니까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제 리뷰 잘 진행을 들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인 크리스 FNC입니다. 주유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16%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려서 근데 많이 밀렸던 게 밑골을 달고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매수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승은 추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4만 원 신고가 달성 종목들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눌린 구간을 좀 노리시면서 차분하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골프웨어나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계절주의 하나로 조금 편입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지금도 흐름 양호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더 큰 수익을 좀 안겨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가스텔 바닥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골프웨어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14,000원, 14,400원 정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100원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지수 좀 영향을 받고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굉장히 차트를 이쁘게 만들었는데 일단 오늘 좀 쉬어가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눌림 구간을 이용을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4,000원 정도까지 한번 매수 구간을 얻어두시고 모아가신다면 크리스 FNC처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제가 16,0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천천히 지켜보시고 그 추가적인 목표 가격은 제가 중간중간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한일사료입니다. 일단 최근에 사료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흐름 양호합니다. 천천히 좀 지켜보시고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상승이 저렇게 나오고 일반적으로 흔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수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일단 한 번에 조금 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 놀린 구간을 좀 잘 진입을 해보신다면 일단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2,600원 목표 구간 넘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료나 곡물과 관련해서는 원유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소비자 물가나 이런 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곡물 관련주들 굉장히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 물가 자체가 높아진 거는 이렇게 우리가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을 하면 오히려 수익을 내는 데는 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또한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 3,000원 정도 한번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일단은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상가 달성을 하고 오늘 조금 안타깝게도 일단은 지수에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5,900원 지지라인, 하단 지지라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지금 자리 나쁘진 않습니다. 많이 눌린다면 이 자리에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7,000원을 어떻게 돌파해 주냐, 저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7,000원 돌파 여부를 봐주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번 더 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좀 지켜보신다면 큰 수익을 이 종목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고 눌린 구간이에요. 한 번 더 지켜보신다면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 정고점 7,480원 이상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눌린 구간 기술적으로만 잘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4개 종목 매매 시그널 들어봤습니다. 잘 대응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급락세 나오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세 펼치고 있고 오히려 기관들이 1,700억대 매수를 해주면서 하방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은행과 보험 업종들이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좀 상승을 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유가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13%대, 흥구석유가 17% 급등 올려 세우면서 현재 급락장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는 허반석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는 종목들이 꽉 차 있습니다. 호텔신라가 10.82% 수익 올려 세우고 있고요. CJ제일제당 13.63%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형주가 많은데 오늘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볼지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매매 시그널에서 뵈는데 오늘 주유소 포트폴리오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대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고 또 오늘 시장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응 세워보면 좋을지 함께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먼저 시장이 빠르게 조금 안정화가 되어 간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덜컥 기회다라고 사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변동성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의 매수를 너무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시장이 정상 궤도에 다시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장 초반에는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이외에서 내가 꼭 그래도 나는 이게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고 공포에 사야 된다라는 판단이 드실 때는 우량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영풍이라든지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고 자산 가치 또는 실적 이런 부분들이 꼭 확인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분할 매수 대응을 해보시자라는 말씀, 급하게 대응하시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CJ제일제당 먼저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CJ제일제당은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21년도 꼭 가지고 가고 싶은 종목 4선을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CJ제일제당, 이마트였습니다. 그중에 매수가가 와서 매수 대응을 했던 종목도 있지만 하지 못했던 종목들도 있는데 하지 못했던 종목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연일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 낮은 위험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매수 기회가 오지 않았다 싶습니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이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조정을 통해서 매수 포인트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 낮은 위험에서의 대응이 절대적으로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거의 2,000여 개 종목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현재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급한 대응보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일부 분할 매수가 들어갔던 분들이라면 전반적인
계좌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제일제당,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가시적 모멘텀을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비고, 냉동식품, HMR 간편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시절에 굉장한 성장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컨택트 이런 부분보다도 좀 차별화 장세가 나올 텐데, 그러면 컨택트에서는 뭐가 좋냐 하면 조미료의 원료인 핵산,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를 넘어가고 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료 혼합용 아미노산 수요가 앞으로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에서의 소비 회복, 돼지 사육 두수가 높아지고 있고 곡물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료를 주기보다는 사료 혼합용 아미노산을 함께 동물 사료로 준다라는 부분. CJ제일제당의 이익 측면에서는 좋다, 강세로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40만 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적어도 50만 원 선은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조정 시에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유자 영역이고 보유자분들은 조금 40만 원의 매수가라는 안전적인 지시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홀딩을 해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종목은 7만 전자의 공포 삼성전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8만 전자를 깨고 조금 더 121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의 양극화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 섹터들의 상승기, 그러나 삼성전자는 2004년 이후에 조금 쉬어갔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도체 쇼티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은 강점이기 때문에 8만 원 미만 또는 7만 원 미만에서의 매수하신 분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7만 원 미만에서 매수 단가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롱텀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8만 원 이상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 쪽에서 그리고 IT 쪽의 소외 이런 부분들 급한비는 우선 피하자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8만 전자가 깨짐으로 인해서 급한비를 우선적으로는 좀 피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 구간대에 그래도 손익보기 좀 위에 계신 분들이라면 일부 급한비는 좀 피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7만 원 미만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롱텀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매수 단가에 따른 차별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20일경 미국 국무부 또는 백악관 주재로 반도체 2차 회의가 이루어질 예상입니다.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인텔, TSMC 등 반도체 공급업체 물론이고요. 구글과 아마존, GM, 포드 같은 반도체 소비업체 함께 초대돼서 회의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미국 내 4곳의 후보지를 두고서 약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신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미국의 이 반도체 굴기, 국가적 지원을 힘입어서 자체 생산 절비 진행 중이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주 중심으로 반도체 공장 추가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와 같은 맥락을 함께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단가에 따른 대응 전략 꼭 기억을 해보시고 7만 원 미만의 매수 단가 보유자분들이라면 여전히 롱텀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포스코 엠텍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이 염호 개발 관련된 이야기가 시장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금 바로 차트를 좀 살펴보면 고점 영역인 12,000원대를 살짝 넘었습니다. 12,400원대를 찍고 조금 하락세, 2%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 때에도 12,000원 언저리, 11,500원 언저리가 고점 영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고요. 직전 고점도 마찬가지로 12,000원대 고점, 윗꼬리를 달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35조 원 규모의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개발 소식에 강세를 보인 어제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12,400원을 찍었지만 하락세가 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차트상 추세 하단이 아니고 이슈에 의해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 덜컥 11,5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여지없이 오늘 빠른 대응이 불가능했다면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너무 이슈에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고점에 덜컥 따라가는 부분들 여지없이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기업 자체로 봤을 때에는 아르헨티나 지방정부 합의 소식, 개발 합의 소식이고요. 2018년에도 서부 지방 갤럭시 리소스사와 함께 개발 관건 매매 계약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진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점 영역에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여지없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새벽 포스코 인도 최대 철강성 업체인 MMDC와의 재계약 불발 이런 소식까지도 포스코 그룹주에 영향을 조금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도 정부 같은 경우에 철강석값 급등의 가격 조율 카드로 조금 쓰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12,000원 부근을 기술적으로 조금 유의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예의주시하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전반적인 업황 여기에는 여전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없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너무 급등한 종목들을 고점 영향에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저건 보유자들 것이야 라고 내어놓으시고 조정 시에 나는 이 기업 정말 사고 싶다 한번 메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해 연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이마트, CJ 제일제당을 놓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여전히 가격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추세 하단 부분 아직 아니다라는 판단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못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도 그렇고요.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요. 고점 영역에 대응하시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 재차 이번 주 내내 강조해서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SK IE 테크놀로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장 3일차 14만 8천원 그리고 7,500원대 오늘 저가로는 14만 2,500원 약 3%대 하락을 찍고 다시 반등의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분리막 시장에서의 한 번도 불이 나지 않은 배터리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 초반부터 공모 청약 때부터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분리막 시장에 대해서 이 기술력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청약 열기가 뜨거웠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맞아떨어졌던 부분인데 더블을 2배,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최고가 22만 2천 원 정도를 살짝 찍고 여지없이 하락을 했는데 적정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PER을 40배에서 크게는 120배까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IE 테크놀로지의 적정 가치를
다른 업체 대비 밸류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적정 주가는 위아래로 큰 밴드가 형성될 것 같은데요. 적정 가치 산정을 할 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어떻게 이 프리미엄을 결정하느냐라고 본다면 결국엔 자본력, 그리고 캐펙스 규모, 그리고 원가 구조가 될 텐데 자본력이나 캐펙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그룹이라는 탄탄한 그룹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 좀 살펴본다면 적정 주가가 상장 이전부터 시총 11조 원 내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15만 원에 대한 이야기는 상장 전일부터 많은 리포트들이 조금 쏟아져 나왔다라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SKIE 테크놀로지 2023년 예상 EPS와 국내 소재 업체들의 평균 PER인 30배 내외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었을 경우에 시총 11조 원 내외, 그러면 주당 가격으로는 15만 원 언저리가 적당하다라는 이야기에 조금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으로 좀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슈에 의해서 상장 열기에 의해서 당일날 고가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거 투자가 아니다. 이것은 투기다라고 저도 조금 방송에서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 꼭 확인을 하셔서 주가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실 때의 롱텀 전략 어쩌다가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시자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종목 매매 시그널 분석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장 3거래일째 계속해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15만 원 선이라고 하셨으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현재 시장은 1%대 급락 출발했지만 낙폭을 줄여가면서 코스피 시장은 62선을 딛고 열심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3,139포인트까지 회복을 해줬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79%까지 낙폭 줄이면서 959선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6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현재 시장 업종들도 상승 업종들 조금씩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김선윤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기 전에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가시죠. 네, 인스코비아, 이노메트리 두 가지 종목 현재 손실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대인데요. 대응 필요할 것 같네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장 초반에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모습이고 이에 대한 자세한 개장 상황 그리고 주유소 포트폴리오 종목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뉴욕 증시 마찬가지로 그 영향으로 큰 하락이 있었고 국내 증시 출발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또 이제 에너지주 관련 경우 인플레이션 진행이 된다면 SOL 같은 경우는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또 계속적인 상승이 또 나오고 있는 좀 모습인데 그래도 이 영향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좀 하락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기회로 대응하시고 매수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좀 볼 텐데 우선은 인스코비도 이제 포트에 있는데요. 이건 저녁방송 주유소의 포트입니다. 저는 강력 매수 사인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계속 그래왔지만 이게 어제 이제 그 전환사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하락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만간 보시면은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가지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도 시장 영향 따라 좀 하락이 있긴 한데, 이노메트리는 2차 전지 배터리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배터리가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검사 장비 업체인데, 이게 검사 장비 기술력이 원체 좋아서 세계 1위부터 10위, 탑 10 안에 드는 회사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로 또 이어질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 바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역시나 이 하락은 충분하게 매수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 역시나 또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를 이탈하면서 좀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매수 기회를 삼으셔야 되고 그리고 전 저점에 대한 확인을 해보자면 한 이 정도 포인트 확실하게 바닥 확인하면서 올려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면은 어제는 이제 제가 이제 기아차를 드렸어요. 기아차를 오늘 시가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아차를 담는 것은 이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해결 이슈가 좀 분명히 이슈거리가 되면서 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사실 뭐 자동차 업종들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 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 위아 등 굉장히 소외를 받다가 최근 들어서의 이 상승 흐름 쪽으로 방향을 좀 트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급에서도 굉장히 조금 외인과 기관들이 그간의 다른 종목들이랑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매수를 좀 대응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1차적으로 보더라도 9만 원대 안착은 충분한 것 같고 10만 원까지도 별 무리 없이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관심 가지시고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아침에 추천을 드렸는데 대형주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좀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마다 해서 한 번씩 말씀드려볼 테니까 기아차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카카오인데 카카오의 하락도 하락이지만 이 네이버의 하락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IT 업종의 이런 과도한 하락 흐름을 어떻게 좀 봐야 되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장중 신저가 흐름을 좀 뭐 보이기도 하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들 거의 한 달 동안 내내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시장이 계속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 업종에서. 그러면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볼 때 이 종목이 그래도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를 깨고 난 이후에서의 반등 흐름들은 계속 나왔던 터라 그리고 시장이 또 지금 빠르게 또 안정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지금부터는 다시 반등 쪽 분위기를 타면서 1차적으로 그래도 한 11만 5천 원대까지의 안착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적은 너무 좋잖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너무 좋은 상황이라 과도한 하락에는 매수 대응이 필요한 게 맞는 종목인 것 같고요. 덩달아 또 네이버도 같이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 네이버가 정말 하락이 좀 많이 심해요. 4월부터 해서 4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10% 이상의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 카카오와의 시총 차이가 지금 커지지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벌어지지 못하고 점점 좁혀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시총과 카카오의 시총 자체가 10% 정도 수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이버가 좀 위기의식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이버도 뭔가 좀 대책을 세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슈를 만들어서 한 단계 좋은 레벨업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은 하기 힘들지만 다른 방안을 통해서 뭐 예측을 해보자면 무상증자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또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적이거든요. 근데 실적은 너무나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의 흐름들, 외인과 기관들의 이 매도 흐름 자체가 쉽게 멈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이 하락 흐름 자체를 멈추기 위해선 사실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현재 시장에서 딱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래도 어제까지 해서 외인의 큰 매도가 이틀 연속 나왔지만 기관도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기관이 매수세가 시장에 좀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에서 좀 오늘장에서의 반등에 기관들이 좀 대응을 하는 것 같고 연기금이 조금이나마 구원 투수 역할을 좀 해주면서
시장의 좀 방향성을 잡아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물량의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하루인데, IT 대장주로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 입장에 맞춰본다면 충분하게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지금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좋은 매수 기회로 대응하시고 지켜보시고 조정시 매수 대응을 계속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신 3사 얘기로 좀 꺼내볼 건데요. SK텔레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KT 주가도 보시면 정말 잘 가고 있죠. 그리고 LG U+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얼마나 더 갈까? 이게 정말 많이 갈까? 네. 요 고민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기 방어주 성향을 지닌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 통신주들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였죠. 통신주들과 유가 관련 종목들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얼마나 더 갈지 고민을 해볼 때 하나 이제 먼저 볼 게 실적인데,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좀 돌파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고, 왜 그러하냐면 당연히 밖을 못 나가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경기 방어도 성향도 강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에서 외인들이 꾸준하게 잡는 모습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슬슬 올해 연말까지 배당을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또 매수 대응을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한 5월이나 6월부터 해서 배당주들을 미리미리 사두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이슈들까지 맞춰본다면 올라가는 이유가 좀 더 확실해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오히려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원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와 KT, LG U+ 한동안의 이 상승 흐름이 쉽게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전혀 없고 큰 조정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에 하락에 맞춰서 또 하루 정도도 하락이 나온다면은 다시 반등 쪽 분위기를 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락이 크게 나올 때마다 좀 매수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긴 해요. 그래서 SK텔레콤 비롯해서 KT 그리고 LG U+는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가시는데 절대 짧게 보실 종목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합니다. 급등이 나와도 10%, 20% 뛰는 종목들이 아니라 몇 퍼센트 수준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 관점으로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매수해 두시고 연말까지 보시는 전략을 꼭 취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금은 우선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흥구석유가 많이 튀어 올라가는데요. 국제유가 상승 소식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그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유가의 상승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유주들을 계속 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SO에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인플레 우려감을 볼 때 곡물가가 많이 오른다 기억하실 겁니다. 곡물가 때문에 말씀드려왔던 게 CJ 제일제당이었고, 그 CJ 제일제당 4월 달부터 말씀드려왔죠. 혹시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곡물가 이슈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료주들, 요런 남해화학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많습니다. 파우스퍼리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을 좀 받아서 상승을 주는 거고, 도비 같은 경우도 흐름을 주고 타는 이런 흐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따른 관련주들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음식료 등에서 대상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아시는 청정원, 된장이라고 보시면, 된장, 고추장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맞춰서 당연히 대두유가가 오르고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이 가격 인상에 대한 또 이런 이슈들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 또 이제 유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 흥구석유 같은 경우나 SOL 같은 경우가 또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면 한동안은 계속 될 거예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벗어나지 못해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되면서 가느냐, 거기에 따라 종목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볼 때, 흥구석유의 주가 흐름은 이게 이제서 한번 튄 거거든요. 근데 아주 큰 거래량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을 좀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큰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고,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하고 가져가시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흥구석유가 부담되신다면은 오히려 좀 안정된 SOL 같은 경우가 신고가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 고점들을 보자면 2018년대 고점 13, 14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포인트까지 볼 수 있으니 오히려 SOL 같은 종목을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 하시던가, 아니면 좀 더 나는 섞인 거 보겠다 하면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자리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좀 시선을 옮기셔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빠른 회복은 아니지만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5일장에 또 갑자기 또 빨간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 종목부터 현재 장중 특징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카카오와 흥구석유는 지금은 조정 시의 매수 의견이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개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400억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행과 통신업종 여전히 강세고,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원유 관련 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상승 전환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를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